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날씨가 부쩍 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 월동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보면 국내 증시는 주초에 급락 흐름을 보였다가 그래도 상당 부분 회복을 했었는데,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함께 시장의 수급을 블랙홀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팔아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 지수사인 에코프로의 하락,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좀 빠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금요일 시장은 좀 마감이 되었었죠. 그렇다고 주말 사이 특별히 미국 시장이 좋았다 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지난 금요일 빠졌던 2차전지 종목군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추가적인 상한가 행진에 동참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지수를 끌어올려 주었고, 그에 따라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잘 돌았던 부분이 시장의 온기를 많이 불러일으킨 요인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장 초반에는 코스닥에 수급이 강하지 않았었는데, 코스피 선물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지난 9월달에 이제 지난 분기죠. 지난 10월물 선물에 대한 하방 롤오버를 상당 부분 많이 풀어내는 모습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게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제 3분기 실적 이슈가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종결을 예상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자금이 일정 부분 시장에 집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장 양호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수 우위에 장세가 펼쳐졌었고, 내일도 이런 분위기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존재하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반도체 쪽에서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대충 가늠은 할 수 있어서 이따가 조금 더 코멘트 해 보고요. 주말 사이에 아주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픈 AI 창립 멤버죠. 샘 올트만의 이 갑작스러운 해임, 그리고 또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MS로 합류가 되는 이런 급변하는 지형 변화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오픈 AI 쪽에서 한 번에 브레이크를 건 거잖아요. AGI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좀 걸릴 법한 부분에서 상업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샘 올트만의 MS 합류, 그렇게 되면 MS는 더 공격적으로 AI를 펼쳐나가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일정 부분 해석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오픈 AI 쪽에 남아있는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돈을 벌 것이냐 인류의 안전을 생각을 할 것이냐 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돈을 쫓겠죠. 돈을 쫓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이슈로 주가가 좀 빠졌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주가를 프리장에서 신고가를 만들어버리는 일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 MS의 주가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오픈 AI 샘 올트만 MS 합류로 급변하는 이 AI 생태계의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효과에 급반등하는 2차전지, 그리고 매물이 없어 깨끗한 신규 상장주들이 이끄는 주식시장 흐름,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실적 불확실성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상승 종목수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2차전지만 갔다 하면은 지수가 급등하죠. 그래서 코스닥은 그냥 우리나라 미국 증시에 상관없이 그냥 2차 전지가 가면 디커플링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코스닥 국내장 흐름이고요. 코스피는 반도체가 움직여야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빠지지 않으면 코스피는 또 가는 이런 불규칙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를 보면 고객 예탁금도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신용은 팍팍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동성이 많이 확대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환율이 그나마 1300원대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는 거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 지수는 상당 부분 많이 회복했는데 코스닥은 아직 회복이 다 안 됐죠. 2차 전지가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지수적으로는 저는 850을 완벽하게 넘어준다라는 거는 2차 전지의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은 뭐 시간 외에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따가 코멘트를 좀 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함께 2조 2천억이 쏠리면서 시장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간 영향과 2차전지 하락에 지수와 시장의 약세를 보였는데, 금일은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도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승장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해선 전자가 필요하고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2차전지가 필요한 구조적인 부분을 가진 시장이다 보니 코스닥 기준 2차전지의 반등이면 지수 상승과 함께 종목군들이 덩달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흐름과 2차전지와 반도체가 서로 시소 흐름을 타는 모습이 최근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난 주말 갑작스런 오픈 AI 샘 올트만 CEO 해임과 금일 MS로의 합류 이슈까지 불과 하루 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S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잘된 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장에서 2.11% 신고가죠. 377.6불이니까 신고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이너스권에서 바로 이게 발표되자마자 수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인지라 오늘 MS 주가는 이런 부분이 잘만 하면 애플을 꺾고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흐름이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AI 관련주들이 생각 외로 내일 셀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일 모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컨센은 맞출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으며 이런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난 성장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난 성장이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대략 37%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161억 달러, 영업이익 97억 달러를 돌파하냐 마냐가 첫 번째 숫자일 거고요. 거기에만 부합하면 시장은 환호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온 리포트 등을 고려해 본 내용은 컨센입니다. 무조건 컨센이에요. 무조건 컨센이 잘 나와야 된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지난번 신규 AI 칩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의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HBM이라든지 D램의 이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정을 보이더라도 시장 반도체 종목군들의 조정의 폭은 그리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 그러니까 싸게 잘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없다라고 했을 때 구태여 높은 가격에 불확실성을 떠안고 사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원래 신고가를 치더라도 또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또 밀리고 주가가 횡보하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급할 거 없이 좀 기다렸다 반도체 잡으면 된다. 왜?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 반도체 시황이 굉장히 좋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하방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11월 SY스틸텍부터 시작된 신규주들의 상승 흐름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립니다. 뭐 지난번에 큐로셀도 5천억, SY스틸텍도 뭐 4, 5천억,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도 4, 5천억씩 쭉쭉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는 시장에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리는데요. 어찌 보면 이럴 수 있죠. 최근 시장 급등락과 함께 시장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매물이라는 때에 잔뜩 끼어있는 상태에서 신규상장주들이 최근 들어
뭐 하루 건너서 지금 상장을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때가 안 탄 종목군들의 세력이든 뭐 기관이든 뭐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에코프로 먼트리얼즈가 2조 2천억, 6천억을 터뜨리며 상한가를 빠르게 갔습니다. 시총 규모가 차이가 있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약간은 제가 볼 때 이수 스페셜 케미칼의 향기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마 내일도 이 종목을 안 볼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봐야 되고요. 당연히 아마 내일 갭을 어느 정도 드냐에 따라서 이제 종목의 매매 포인트는 좀 달라질 텐데요. 돈이 많이 들어왔고 시장에 관심이 많으며 이런 거를 빠르게 상한가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어찌됐든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롤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든 아래든 계속 흔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흔드는 과정 속에 그 변동 속에서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십시오. 변동성을 노리는 매매 밖에는 제가 볼 때 단기 매매에서 할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거래 대금이 압도적이니 그러다 보니 금일 거래 대금 상위에 대부분 신규주들 뿐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상장이 있고 계속 신규 상장이 이어지는지라 아무래도 시장 손이 덜 탄 깨끗한 친구들에서 매매하려는 심리가 제가 볼 땐 굉장히 강하다 생각이 드네요. MS에 합류한 샘 울트만 다시 한번 AI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될지는 미지수이나 내일 이로 인한 흐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MS와 연관되어 시간의 상한가를 가버린 이스트 소프트, 지난번에 과거 MS랑 뭐뭐뭐 한다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죠.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브리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MS랑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갭을 많이 뜰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11월달 중에 그 국내에서도 AI 관련된 종목군들 묶어가지고 상장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엠노와 마음 AI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 6, 7개 종목군들 시가에 펴놓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 두산 로보틱스 법안이 시행되면서 재료 소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급이 깡패입니다. 종목이 오늘도 거래대금 5천억을 터쳤기 때문에 뭐 내일 오전에 좀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아지게 된 이후 물량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량 소화를 하면서 저가를 더 이상 경신하지 않고 우상향 흐름이 나온다면, 오늘과 같은 수급이 들어온다면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상승은 공모 당시,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 공모가를 터치한 수준이고, 내일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물량 소화를 하고 최고가를 뚫어내로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막말로 스마트 레이터 시스템도 자율주행이죠. 근데 대장만 가는 것도 뭐 신규 상장주니까 오늘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뭐 큐로셀이라든지 뭐 SY 스텔텍이라든지 거래 대금 엄청나게 터뜨렸습니다. 오늘 정말로 시장에 거래 대금이 메말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총 상위 종목을 제외한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군들이 최 15개 종목분이 안 되고 그 안에 신규 상장주가 5개가 넘습니다. 네? 5개. 그러면 시장 자체에 지금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군들에 돈이 쏠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 초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MR, XR, 그리고 로봇, 의료, AI, 여기에 이제 일부 제약바이오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정도만 저는 지금 시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반도체는 봐야 되겠죠. 반도체는 저는 전략은 우리 회원님들하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바스켓으로 들어가겠다. 바스켓으로. 뭐 종목군들이 많아서 뭐 일일이 뭐 말하기는 참 어렵겠지만은 바스켓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집중을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예를 들면 내가 뭐 1억이 있다, 뭐 7천이 있다, 그럼 뭐 7개 종목 들어간다, 각각 1,000씩 나눠서 들어간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인물에서 정치까지 너무 빠르지만 지금의 종목들은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에 참 이런 거는 좀 적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내 정책, 이민 정책, 전자 발찌 뭐 이런 것들 참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테마주가 언제 생겨났냐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정책들이 참 많았어요. 서울시 뭐 하면서 자전거죠. 자전거 도로 까니까 당연히 삼천리 그때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그때도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합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막 들끓기 시작하고 가장 유명했던 이 4대강 관련된 종목군들 이하공영이 그때 뭐 한 50배 갔나요? 4, 50배 날아가면서 정치 테마의 시작을 알렸던 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였었는데요. 그게 이제 막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서 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이민청 그다음에 스토킹법 이걸로 하는 거는 참 오바스럽긴 한데 시장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시장에 따라가야 되겠죠. 이거는 참 좀 오버스럽습니다. 왜? 나중에 정책주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선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대선 정책 이걸 꾸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뭐 5배, 10배씩 올라가는 흐름인데 단순하게 이 법무부에서 하는 흐름을 대선 정책으로 몰아가는 거 참 이걸 보면서 과거와 좀 달라진 흐름을 많이 느낍니다. 올해 시장도 그렇고요. 이 정보 전달 매체, 제가 뭐 주식을 오래 하고 뭐 매일같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루트가 일반 대중보다는 압도적으로 많겠죠. 뭐 100개 가까이 있던 거 줄여서 수십 개 정도 이렇게 툭툭 서치를 하는데 와 그런 데서 막 이런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이 꼴을 보면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는 걸러내고 총선보다는 대선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 주가의 흐름 상승하는 가장 강력한 종목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해 놓고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또 총선 때 가면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알아서 정리해 놓고 그런 자료들 보면서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거래대금 크고 상승률 높은 종목으로 테마주를 보시면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뭐 상한가 오픈롤을 하고 원티드 랩 뭐 이런 거 정치 테마주죠. 메디아나는 셀바스 헬스케어의 인수가 되면서 의료 AI 디바이스로 재부상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저도 오늘 몇 개 매매는 안 했습니다. 그냥 메디아나 정도 하나 매매가 된 거 있고 두산 로보틱스 매매된 거 딱 2종목 매매만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일부 좀 잡아 들어가는 종목 하나 추가로 매수한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거래대금 보시면은 뭐 상당히 적죠. 과거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 거래가 터지는 거는 30개 이상 매일같이 나왔던 때도 있는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홀 뭐 이런 코스피 우량주들 빼버리고 엔소까지 있으니까 빼버리고 보면은 이런 중소 테마에서 나오는 거는 신규 상장주가 전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스톱테크, 그다음에 SY 스틸텍, 에이징랜드 그리고 뭐가 있죠? 캡스톤 파트너스 이렇게 보면 나머지가 거래가 안 터진다.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오늘 시간 외에 이제 종목군들 좀 올라왔는데 이스트소프트 과거 MS와 상관관계가 있는 두 종목군인데 점상으로 가버려서 보지는 못했고 3천당 제약 과거 지금 2번의 이 공시를 통해서 급등한 사례가 좀 존재합니다. 이번에 이제 200억 가량 그리고 기존에 15개 국가에 650억 계약을 하기로 된 부분에서 지금 5개 국가에 200억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껏 계약은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실제로 계약은 처음 나와서 매번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마다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시가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한가 이후 흐름을 지켜보는 게 맞는 전략이다. 아무튼 무지하게 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3천당 제약 무지하게 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다 AI와 지금
한동훈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점 잘 걸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1월 달에 AI 관련된 이건 글로벌이고, 생성형 AI 뭐 ETF도 11월 달 중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엠노와 나무기술, 마음 AI 정도가 비중이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엠노, 나무기술, 마음 AI 이런 쪽은 국내 ETF 상장 수혜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지수는 아까 봤으니까 뭐 지수는 패스하고 종목군들 보죠. SK 하이닉스 여전히 강한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이 돌파는 엔비디아가 돌파를 한다든지 미국의 이 반도체 테크, 필라델피아 반도체 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면 그때 가야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73,000원의 벽을 지금 계속 트라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구간을 깨버리면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는 흐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4분기 흑자전환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뚫어버리게 된다면은 8만원까지도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생각도 많이 들고, 자, 뭐 한미반도체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은, 한미반도체 일단 어찌됐든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이슈가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움직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패키징 대장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내려오면 하단에서 또 지켜볼 생각입니다. 61선 근처라든지 이 양봉의 저가를 완전히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DIT SK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한 회사고, 그냥 21선이라든지 나중에 좀 더 밀린다면 61선이라든지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기다려볼 예정이고요. 반면에 두산 테스나 어제 추천을 좀 했던 종목인데,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은 좀 약하고 2차 전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말을 했고, 좀 내려온다면은 이런 구간들 밑에 구간에서 지켜보면서 매수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TI도 FST 오늘 시세가 한번 좀 나오다가 밀렸는데요.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이 하단, 어차피 EUV 공정에 필요한 펠리클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SNS텍, 블랭크마스터 61선 이평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캠트로닉스 이번에 대량의 증설을 합니다. EUV 관련된 세계 최초로 이 특정 물질을 사용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으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도 신고가 반열에 올라올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잘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면 이수 스페셜 케미칼의 향기가 좀 납니다. 과거 에코프로 BM도 처음 상장할 때 보면 굉장했었어요. 뭐 이런 흐름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갭을 들겠죠. 갭을 들고 나서 오전에 뭐 바로 슈팅 가게 되면은 그냥 놔둘 거고 갭을 적게 들고 마이너스로 바로 내려온다면은 매매 구간이 저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바로 못 올라오고 마이너스로 내려온다면 매매할 구간이 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이런 각각의 갭들이 존재하잖아요. 각각의 갭들 내려왔을 때 이런 갭들에서는 매매를 해줘야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나중에
지금에 만들어진 이 갭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 되어버렸다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는 사실 오늘 저는 뭐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한 600억 정도 들어왔나? 500억? 그래서 쇼커버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좀 올라왔고요. 어차피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실적 부분이 돌아가지 않은 이상 박스권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올라가서 이런 장기평선 있죠. 60일선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10중 8구 걸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에코프로 BM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코스닥 1위 종목 에코프로 BM이 제일 좋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올라오면 다 걸리겠죠. 이런 구간들 올라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조심한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전히 이쪽은 광물 부분에서 상승이 없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고, 이 윗구간에서 매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 매물 소화 과정 기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엔캠 전에 액 관련된 기업으로서 저도 이 구간만 넘어가면 무난히 윗구간까지는 열려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보유하시면 잘 들고 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사실 어제의 흐름, 지난주 금요일날 흐름도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수급이 안 들어와서 연기금은 그래도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하락을 시켜놓고 이걸 돌려놓고 아침부터 좀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간 돌파로 들어가서 그냥 이 폭만 사실 먹고 나왔는데요. 이 폭만 먹고 나왔는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엄청나게 좀 들어왔던 종목이고,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졌죠. 일단 1차적으로 6만원은 찍으려고 하나보다, 라운드 피겨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시가에서 6만원 찍으려나 보다 라는 생각 정도 했었고요. 6만원 찍고 지금 매물 소화하는데, 이 구간 상장할 때 당시의 매물대를 한번 쭉 돌려서 보면 도움이 되겠죠. 이 당시 흐름이 어땠는지 3분봉에서 6만원, 여기에 가장 강력한 저항이 바로 6만원이죠. 6만원. 그러니까 시장 급락하고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 구간에서 얼마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물렸겠습니까? 그런 구간들. 그러면 58,000원하고 6만원, 그리고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진 이런 자리들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은, 내일 이제 밀리게 됐을 때 뭐 시간에가 지금 58,20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깨진다 생각하고, 여기에 매물을 돌파하고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들 55,0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의미 있는 구간인 거죠. 그때 당시의 흐름에서. 그래서 이 5만원을 돌파하는 구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주가에서. 그래서 내일 뭐 밀리게 됐을 때 이런 볼린저 밴드 라인이라든지 이런 언저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한번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확인하고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어찌됐든 지금 수급이 굉장히 세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과거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처럼 갈 수 있고요. 또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다 좀 밀리더라도 다시 갑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뭐 하이브라든지, 그러니까 대여가 저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요,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흐름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주식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장하는 시초가 근처까지 보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하이브도 다시 올라가죠. 결국은 이 상장한 가격 근처를 보려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이 두산 로보틱스의 첫 파동, 둘째 파동, 이런 파동이 저는 두산 로보틱스에서 나오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산 로보틱스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기가 좀 뭐하고요. 내일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일단 시간 외에 거래량 없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가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당연히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형태를 체크하고 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맘 AI나 엠노나 이제 ETF 편입되는 종목군들 지켜보면서, 특히 엠노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여기서 횡보인데 장기 평선에서 돌리고 ETF 편입되면서 올리는 흐름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체크해보고 저점을 안 낮췄다 라고 하면 한번 볼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3천당 지하. 3천당 제약이 올해 두 번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종목이 날라가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고점은 10만원대, 이번에 고점은 한 9만 8천원대. 이번에 또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은 뭐 상한가 가면 8만 7천원, 내일 가게 되면 8만 7천원, 6천원 정도 되나? 8만 얼마? 이 정도 잡고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뭐 매수의 기회가 있을지, 그리고 어찌됐든 시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3천당 제약에 좋은 이슈가 하나가 터졌다 정도 언급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